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 이혜림입니다. 1월에 소비자 물가 CPI가 3.1%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9%대까지 치솟았던 물가가 잡히고는 있지만 이번에 예상했던 2%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 완전 빗나갔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더 후퇴가 되었고요. 당장은 금융시장이 크게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1%대의 3대 지수의 하락, 장중 나스닥 지수는 2%대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마감 상황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크게 3대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런 하락이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기대치가 좀 높았어요. 근데 그 기대치를 갖다가 되돌리면서 그 최근에 매수에 따라 붙었던 사람들은 그 매수를 번복하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되기까지 시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경고를 해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1월 31일 날 기자회견했고 그리고 2월 4일 날 60미니트 프로그램 출연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아직 이르지 않냐 3월 달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연준 총재들도 금리 인하에 대해 가지고 연말이나 돼야 되지 않냐 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사실 그동안 기대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지난 밤에는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 데이터 나오면서 그 기대치를 모두 없애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CPI 데이터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가 나왔는데 핵심 물가 데이터가 0.4% 상승하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월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조금 놀라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 수익률은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조금 높이고 있는데 지금 3월 달 인하는 8.5%밖에 되지 않고요. 5월 달도 35%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하향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일주일치보다도 한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거는 일주일보다 15% 더 높게 인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함께 밀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은 좀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신차 이런 자동차 쪽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제 휘발유 쪽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낙관 지수가 나왔는데 1월 달에 89.9가 나왔습니다. 8개월 만에 최대치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도 나왔는데 지난주에 6.1%였거든요. 근데 이게 2.5%로 조금 크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크게 하락했던 게 러셀 2000 지수가 이제 크게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3%로 훌쩍 넘어서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주식 시장에서 어떤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대형주에서 중소형 테마주로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제 단기 투자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경제 이슈가 나온 상황에서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시장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쉽게 하려면 대형 기술주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수익도 쉽게 내고 리스크도 쉽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밤에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이제 기업들 관련해서도 이슈들이 있었는데 최근 이제 어제 그 주가 10배 올랐죠. 비머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 또 50% 정도 올리는 어제 장중에 떨어졌던 부분들 조금 되돌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암 A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밤에 17%나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그 부분을 좀 조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지난밤에는 다시 또 한 4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은 유동성에 대한 것들을 좀 주목을 할 겁니다. 이제 지난밤에 봤던 것 같은 모습들이 반복이 되지만 그러면서도 추세를 유지할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면은
세금 보고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 세무사라서 조금 바빠지는 시즌이 됐는데 세금 보고 시즌이 도래하게 되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1인당 약 한 3,200달러 거의 400만 원 돈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경제가 원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는 보통은 소비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가 원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것을 확장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침체라는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이제 들어와서 유동성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돼야지만 3월달 해가지고 1분기 실적 시즌으로 4월달로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유동성이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셔야 되고 오늘 밤에는 시스코 시스템즈하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두 회사 모두 기대치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종목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인플레이션 경제지표 관련해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3.4%로 나왔어요. 그리고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3.9%.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데이터들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지난달 수준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대치보다는 조금 높아졌다. 이제 이런 건데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경제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그동안 너무 높았다라는 거, 그걸 되돌리는 과정이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하는 거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6월부터 금리 인하될 거다. 이제 지금 데이터로 봐서는 그 정도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6월달에 적정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시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한 2에서 4% 정도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CPI 결과 많이들 궁금하셨죠? 전년 동기 대비 3.1%의 상승률, 2%대까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기를 바랬지만 좀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것 같고요. 일단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채권 금리는 치솟았습니다. 10년물 채권 4.27%를 찍기도 했습니다.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업종별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부동산하고 임의소비재 쪽 업종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봐야 될 건 제가 이제 리츠 관련해서 부동산 쪽을 좀 볼 겁니다. 부동산이 지금 9개 산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주거용, 병원, 호텔, 사무실, 상가, 공장 이런 식으로 형태에 따라서 산업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드러나진 않고 있는데 미국의 교도소를 전문으로 하는 리츠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츠 회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연계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바로 교정의료, 교도소에서 이제 죄수들을 관련된 어떤 정신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된 이제 교정의료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리츠 관련해가지고 제가 배당주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리츠 회사들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리츠 회사들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경기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종목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들어가면은 투자자들이 미처 따라가지는 못한 상황에서 이제 배당주 투자를 고려를 합니다. 근데 고배당이 대표적으로 리츠인데 고배당 투자를 지금 하게 되면 리츠 회사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배당 투자로 리츠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조금 보이는데 그런 쪽으로는 장기적인 어떤 안정성을 생각하면은 투자가 불가하다. 다만 단기적인 테마 형태로만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지난밤에 특징주로 나왔던 종목 대표적인 게 제플루가 있습니다. 칼 아이칸 다들 아실 겁니다. 그 기관 투자 애널리스트 쪽에 댄 아이버스만큼 유명한 투자자가 바로 칼 아이칸인데 이분이 이제 제플루의 9%가 넘는 주식을 매입을 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사회 자리도 지금 한 자리 들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기관 쪽에서 CT 쪽에서는 이 회사의 주가를 지금 7달러대로 가 있는데 5달러 50까지밖에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가 있더라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샤프파이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3% 이상 기대치를 넘어섰고 EPS 같은 경우에도 13%나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보다 61%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만 봤을 때는 사실 20% 정도 올라가도 뭐 이상할 게 없을 정도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출회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DA 데이비슨이라는 투자회사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이 지금의 2023년도 성과가 2024년도까지는 재현되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다지 어떤 깊은 감동을 주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의 실적 발표 분위기를 보면은 2024년도에 과연 가이던스를 높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2024년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와가지고 최근의 상승폭을 되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소비 관련주들 해가지고 쭉 나올 텐데, 이 주식들 보실 때도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 특징 살펴봤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